예수연 작가님의 나의 체험학습 보면서 와 이거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손녀가 납니다. 오자마자 날리면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관계를 파탄에 소설 빠지게 너무 돼요. 재밌게 소개하시는데요. 네. 비난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관계를 살리는 말도 있고 망치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제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주변 인물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는 코너 감정 돋보기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돋보기를 댈 작품은 우리 사이에 금지된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간략하게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예요. 네. 사실 예쁘죠. 우리 사이에 금지된 말들이라는 PPL 아니고요, 여러분. 제목에. 네, 이 광고 1도 없습니다. 네, 이 책은 이거 그냥 제가 보는 책이고요. 다만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람 출판사에서 출간을 한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단편 소설 3편이 엮여 있는 소설집인데 이 3편의 이야기는 하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로 평생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복합다단하잖아요. 근데 삶의 한 단면만 가지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지어버리는 어떤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어떤 이별이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관련된 이별이나 상처, 상실 이런 관련된 말을 들었을 때 거기로 다시 돌아가게 맞아요. 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관계를 대하는 어떤 태도 이야기가 담긴 3편의 소설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를 다루면서 3편의 소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전 진짜 긴장감 있게 읽었거든요. 네. 예수연 작가님의 소설을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 건데 사실 이 얽힘 시리즈를 저는 1편부터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예수연 작가님의 나의 체험학습 보면서 와 이거다? 네. 어느 부분이?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한 번쯤 다 디테일은 다를 수 있겠지만 되게 경험했을 법한 맞아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일탈을 하죠. 그렇죠. 소주를 훔쳐가지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장소에서 낯선 남자 만나서 따라가는데 굉장히 좀 질투가 나기도 네, 하고 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주인공이 친구의 할머니 집에 묵었는데 혼자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뭔가 사악한 말을 좀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맞아요.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 때문에 오늘 늦게 올 거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난리가 손녀가 납니다. 오자마자 그냥 싸다기를 날리면서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관계를 파탄에 소설 빠지게 너무 돼요. 재밌게 소개하시는데요. 네, 너무 소름 돋으면서 읽었거든요. 그때부터 주인공은요, 그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친구를 잃어버리고 평생 만나지 못하고 네. 이 관계의 어떤 상처 때문에 이후에도 진득한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관계 때문에 갈증이 있으니 어떤 새로운 관계에 가서 이렇게 하지만 잘 적응하기가 어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실패를 하고 본인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마법을 갖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 마술을 부린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되게 슬픈 이야기죠, 네, 사실. 너무 슬프고 그런데 이게 막 정말 그 유리 파편으로 막 이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성찰을 또 주기도 해서 이 어릴 때 이 했던 한마디가 친구를 영영 떠나버리게 했다라는 그 죄책감 그 다음에 그것이 커서 나는 사람을 질리게 해서 떠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소설들을 3편이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네. 이걸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된 서로 거예요? 닮은 듯 다른 네. 3편인데 이게 이제 작가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리즈 형태의 네. 소설집이에요. 그러니까 얽힘 시리즈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것은 3편의 소설을 쓰는 3 작가가
이제 보통은 출판사에서 주제를 줘서 작가들이 각자 그 주제에 맞는 글을 써서 묶는 방식인데 이 얽힘 시리즈는 세 작가가 직접 모여서 작가들이 쓰고 싶은 주제를 같이 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세 편이 그 한 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 배경 같은 게 다른 작가의 작품 네, 속에도 네, 등장하는 네. 방식으로 얽혀 있다 해서 얽힘 시리즈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거는 이제 4번째 책인데 그 중에 우리 사이에 이 금지된 말들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이제 현대인들이 관계에서 오는 불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굉장히 또 취약해요. 맞아요.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의도가 어떻게 상대에게 해석될까? 혹은 저 사람은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라는 어떤 끊임없이 의심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일상이 거의 긴장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을 때 나는 그냥 침묵을 하는 것으로 선택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차마 그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여기까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익명의 플랫폼에서 배설하는 방식으로 쏟아낸다든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게 풀리고 있구나. 지금 현대인들의 그 관계에 대한 불안도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면서 내뱉은 말들 또 하지 못한 말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모두 다 불안하지만 이 불안을 가지고도 잘 건너가고 싶은 이 현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서 소설가들이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이야기로 네. 얽혀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여기선 특정한 장소가 나오는데 서스펜스의 장소이기도 했다가 네네. 그냥 오해의 장소이기도 했다가 그러네요.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서 의미가 되게 풍부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의 체험학습에서는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깊은 상실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애도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또 오랫동안 못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해졌어요. 작가님이 쓴 작가님의 경험도 궁금했고 네.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상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궁금했고 네. 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좀 다루셨는지.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상상한다는 것조차도 그냥 저만치서 버려두고 싶은 그런 감정인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친구 사이에 여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만일에 어떤 시절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연유로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상대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로 인해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상실하는 그런 만약에 상황이 온다면 그 또한 굉장히 괴로울 것 같지만 이제는 이제 시절 인연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대신 없애는 거죠. 미움과 화를 없애고 그때 나에게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줬던 시절 인연이었지. 근데 딱 거기까지였나 봐라고 이제 좀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조금은 터득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가족의 상실일 경우에는 조금 또 그쵸, 다르기도 한 것 그쵸.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상실을 경험했는데 아예 그 이별과 상실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너무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이 크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비슷한 누군가 전혀 다른 타인의 뒷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했던 어떤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보거나 이런 걸 보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넉넉해졌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타인하고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좋은 시절도 있고 어떤 오해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나기도 하는데 그 끝난 거에만 얽매여 있으면 그 관계 자체를 되게 망치는 기억을 갖게 그쵸.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분명히 그 안에서 되게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 끝맺음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절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참 좋았지만 시절 인연이 여기까지여서 어떤 오해가 생겨도 이 이후로는 볼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네요. 그리고 가족의 슬픔은 아마 그 상실의 슬픔을 되게 깊게 느끼는 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비슷한 사람은 만날 수 있어도 그 사람 그 존재성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존재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고 두렵고 극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뭐 극복이라는 말이 맞을지는 잘 맞아요. 모르겠으나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뭔가 통과해 나간다, 나아간다 또 이런 마음도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시절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되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첫 만남에서부터 굉장히 호감이 가가지고 오래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거나 뭔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랬던 때를 돌아보면 너무 큰 기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상대에 대한 기대, 이 관계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이지도 않고 나이지도 않은 그 상상에 어떤 단계와 관계를 설정해두고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거. 이해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단계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냥 맞아요. 우리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맞아요. 때론 하찮고 때론 정말 찌질하고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걸 자체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을 놓이는 거죠. 관계의 편안함을 가져오는 거죠. 자기의 그 좀 본 모습을 인정하면 네, 상대를 만날 때도 기대를 덜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걸었던 기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은 진짜 마음이 편해.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관계라는 것은 소위 비난이나 조롱이나 지적질을 하지 않는 서로 그런 관계이기도 하면서 내가 나일 수 있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래도 괜찮다고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 그쵸.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긴장을 덜 해도 되는 것 같고 또 그냥 내추럴하게 본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 되게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 안전감을 느끼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안정감을 인물들이 굉장히 느끼고 싶어 하는데 끊임없이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요소도 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안 떠날 거야? 그게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한테도 좀 그런 요소는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인물들이 읽혔는데 대표님은 소설 속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애정을 갖고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에게나 그런 아픔이나 상실감이나 상처 이런 건 다 있잖아요. 맞아요. 크고 작든. 그래서 그런 걸 잊는 사람은 똑같이 그 상처와 상실감을 잊는 사람을 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계속 맴돌면서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거나 좀 느슨한 거리감을 두고 그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저도 이 소설들이 좋았던 이유는 마지막에 그 나의 체험학습에서의 소설에서처럼 주인공과 전혀 혈연으로 진짜? 연결되지 않은 미미 이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미 이모와 주인공의 관계가 딱 그러하거든요. 서로의 상처가 있지만 그
그 상처를 더 깊이 알아보려 하지도 않지만 뭔가 있다는 걸 서로 감지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줘요. 대신 곁에 있어주는 거죠. 그렇죠. 밥 먹으라고 챙겨주고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라고 한마디씩 또 하면서 또 품어주고 이런 관계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그런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산다. 맞습니다. 그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를 위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이 가진 상처를 막 후벼 파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각자가 큰 상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어주는 장면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맞아요. 들어가서 있어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함께 있음, 같이 있어줌, 옆에 있어준다라는 게 그거만큼 큰 위로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끔은 이제 정말 위한다는 마음으로 막 뭔가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말로 그죠. 근데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이미 세팅을 되어버린 그런 대화법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고 그냥 들어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우리가 그래서 관계를 살리는 말도 있고 망치는 말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같이 있는 그 말보다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준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인물 속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이게 되게 아까운 명문장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목소리로 좀 구절을 읽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우리 사이에 금지된 말들 가운데 세 번째 예소연 작가님의 나의 체험학습에 들어있는 문장들입니다. 둘 중 하나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이별에 대해 생각하고 만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고 그 순간 마력이 솟구쳐 그 말은 우리를 이별의 순간으로 데려간다. 나는 몇 번이나 그런 식의 헤어짐을 겪었고 이제는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다. 갈까? 가자. 우리는 금지된 말을 하지 않고도 제법 자유롭게 대화할 줄 안다. 나는 언제나 관계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러한 점이 나를 질리는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나 돌고래나 개나 언제든 누군가를 떠날 수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지도. 문장도 너무 좋은데 또 목소리가 또 좋으시니까 되게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문장이 좋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참 그죠. 네. 저희가 뭔가 소설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건의 진행을 빨리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을 곱씹으면서 나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의미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시간이 이렇게 순식간에 갔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말에 관한 얘기를 한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는 이제 말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 누구보다도 이 말이 가진 힘과 무게를 굉장히 물리적으로, 그치, 정신적으로 그치.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식과는 별개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내가 이상적으로 하고 싶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배제하는 말을 했을까 좀 반성하는 시간도 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정하고 또 넉넉한 이 글에 이제 넉넉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런 넉넉한 말들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뭔가 이게 언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말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더 좀 다정하고 넉넉한 그 말과 마음을 더 많이 꺼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채통에 도착한 사연 그리고 단편 나의 체험학습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한 번쯤 다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말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코너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 완벽한 말이 뭔지, 그 적절한 말이 뭔지 우리가 늘 고민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서로의 빈틈을 인정해주고 또 함부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에는 또 사과할 줄도 알고 또 꺼내지 못한 말 속에 숨어있는 불안마저도 좀 안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어른은 고마울 때 고맙다, 미안할 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내가 마음속에 무겁게 쌓아두었던 그런 말보다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